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는 마시사회도가 설하신 초전법륜경 교재를 가지고 12연기 근데 초전법륜경에서는 주로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8월 달에 8월 19일 날 8월 19일? 8월 26일 날 수업을 하고 지금 거의 한 50일 만에 새로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공부하다 말았는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지금 초전법륜경 교재에서 이제 맨 먼저 부처님께서 나는 중도를 깨달아서 모든 번뇌를 여의는 열반을 성취했다. 그래서 나는 깨달은 자 붓다가 되었다라고 설하시면서 중도 설명을 앞에 3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 중도로 해결하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4장은 고성제를 설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이 고성제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늙음, 죽음, 우비, 고뇌, 절망, 이런 게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요약하면 오온을 나의 것이라고 취해서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어서 생긴 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가 오늘 5번째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비, 고뇌, 절망까지 지난달에 다 설명을 했고, 오치용고 했을 때 오온을 취하는 겁니다. 오온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오온은 우리들이 알기로 다 알고 계시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 5가지 그 물질적인 무덕인 색온과 그 물질적인 무더기에 대해서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정신적인 무더기, 이러한 5종류. 왜 5종류냐면 각각의 하는 일이 조금씩 다 달라요. 물질은 물질의 무더기로서의 역할이 있고, 느낌은 느낌의 역할, 지각인식을 하는 상온의 역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 행온의 역할, 그리고 그걸 똘똘 뭉쳐서 어떻다라고 딱 아르마리를 내는 하나로 뭉치는 시곤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5가지 무더기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매 순간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5가지 감각기관은 외부에 있는 색들, 소리들, 냄새들, 맛들, 감촉들을 안으로 감각기관의 문을 통해서 들여옵니다. 다 그러시죠? 들여오면 안에서 만호, 의근이 그것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뭘로 저장하느냐? 법으로 만호의 정보를 저장해 놓죠.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육군과 육경이 만나는 이 상황이 12처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세상은 이 12처를 벗어난 세상은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일어남이라는 것이 결국 12처를 통해서 이 몸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법들은 두 순간 지탱하지 못한다. 부서지는 거다. 부서지고 또 새로운 몸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고, 있는 그대로 보아서 모든 집착을 여의면 깨달은 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봅니까? 이 몸이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으로, 내 몸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경험을 해서 받아들인 정보들은 전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괴로운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들의 흐름이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거나 화내거나 움켜쥘 일이 없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온을, 그렇게 해서 생긴
5가지 무더기들을 취한다. 근데 이제 육군과 육경의 관계와 오온의 관계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군이 6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색상향 미촉법과 안 부딪힐래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산다는 것은 계속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만나는 일로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아르마리 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눈으로 다이아몬드를 보면 아 저건 다이아몬드다 라는 식이 생길 때 거기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느낌 좋은 느낌이겠죠? 느낌이 생기거나 느낌이 당연히 생기고 그 느낀 것에 대해서 지각인식이 일어납니다. 조금 비싼 거다, 귀한 거다. 그러니까 내 걸로 하고 싶다 라는 의지작용이 일어나서 안식이 생길 때는 이미 수상행이 그 안에 함께 들어와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들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돌 속에 광석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도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그 상황 다 다른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겠지만 그런 물질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본다. 이제 부딪혀서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움켜쥐러 가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제 그냥 눈에 어떤 대상이 비쳐서 아름답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린다면 정견이고 정사유고 팔정도로 가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비싸고 좋은 거다. 그래서 내가 가지면 나한테 이익이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과 의지작용의 흐름에 의해서 안식이 생길 때 이 근, 경, 식, 셋이 부딪힘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때문에 지각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지각인식에 의해서 의지작용이 일어납니다. 따져보면 우리 눈과 색은 물질의 무더기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만호에 새기는 작업으로 해서 마나시카라라고 해서 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원에 속합니다. 마음의 작용들이잖아요. 행원에 속하고 안식이 일어날 때 반드시 수상, 행이 함께 일어나니까 수곤, 상온, 식온 이런 것들이 함께 생겨서 보면 오온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법들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오온이 일어난 건데 단지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에 대해서 수상행식의 무더기가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는 내가 보았다라고 움켜쥐고 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 까야, 삭가야라고 하는 유신이 생기고 그 삭가야에서 생긴 이 몸을 구성하는 5가지 오치온의 무더기들이 우리는 무명 때문에 영원하길 바란답니다. 몸이 자꾸 변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무명 때문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 외부에 있는 것들을 주워 모아서 내 걸로 내 몸을 만들었는데 이게 영원하길 바라는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치온이 생기면 오온을 취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노사우비곤의 절망 요약하면 오치온고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들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감각대상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수상행,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더기를 내 거라고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는 본래의 성품 때문에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요약하면 전부 오치온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온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내 걸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법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있으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이 몸도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자아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견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뒤따른다? 괴로움. 예. 그 괴로움과 이 괴로움이 싫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또 욕망이 또 뒤따르고, 그래서 나는 영원하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는 이 마음 때문에 오온이라는 것을 취하기만 하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오온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그 오치용고를 설명하는 이 마하시사에도 이 교재에 맞춰서 오치용고라고 하는 거,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카야라고 해서 현재 이 순간 자신의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카야, 오치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 마지막이니까야 28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건축하듯이, 집 짓듯이, 우리 자갈, 모래, 뭐 이런 거, 나무 이런 거 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넝쿨과 진흙과 집으로 허공을 덮어서 집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외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도반들이여, 안으로 눈이 송상되지 않았지만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고 그곳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고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더라도 그곳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에 눈이 있지만 밖에 다이아몬드라는 대상이 없으면 그쪽으로 다이아몬드라는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자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는 인식이 안 일어난다. 두 번째 경우에는 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 정보를 만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이아몬드라는 인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난다 할 때 이 눈과 색이라고 하는 색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식이 일어나야만 오온이 성립이 돼요. 식이 안 일어나면 수온, 상온, 행온이었기 때문에 오온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오온이 성립이 안 되면은 오치온도 안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고도 안 일어날 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이라는 게 우리는 그 무명 때문에 나의 마음이다, 이 나의 자아는 영원하다는 걸 무의식 중에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본래부터 있었던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이렇게 눈과 색이 만났을 때 그걸 종합하는 만호에 의해서 식이 일어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예는 모든 게 잘 갖춰졌을 때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았고 밖에서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오고 그곳으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아르마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아는 그 우리의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은 건강하더라도 치매나 뭐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어서 대상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이 손상되면 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오온의 흐름이 부서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생명 기능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생명 기능이, 정신의 생명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오치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 오온을 내 걸로 취하는 기능이 일어난다.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물질은 취착의 대상인 물질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느낌은 취착의 대상인 느낌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인식은 취착의 대상인 인식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심리 현상들은 취착의 대상인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아르마리는 취착의 대상인 아르마리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의 모임, 적지, 더미가 만들어집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연기되어진 법이다. 오온이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눈과 대상을 만났고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안식이 생기면서 느낌, 지각인식이라는 수상행원이 모인 이 5가지 무더기를 자신의 몸을 이렇게 연기된 걸로 볼 때 그는 내 몸이다라고 안 보고 자신의 몸을 뭘로 본다? 법이다라고 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자신의 몸을 내 거다라고 알고 대하지 않고 이거 몸은 법이다라고 알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의 핵심은 연기를 알았기 때문에 연기를 보셨기 때문에 오온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오치온을 멸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서 사성제를 통찰하셔서 부처님이 사성제를 3번 굴리는 12번 12행상으로 사성제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열애가 되셨다. 이렇게 초존법륜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먼저 연기를 봐야 되는데 그 연기를 볼 수 있는 도구는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자체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자체가 연기된 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서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것도 연기된 법이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닌데 그렇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연기된 법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무상하고 실체가 없고 무너지기 마련이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봄으로 해서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면 해탈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을 성취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가 연기를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은 조건 따라 생긴 것입니다.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의 욕심내고 집착하고 친밀하고 탐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입니다. 취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렇게 될 때 비구는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긴경 끝부분을 지금 제가 끝부분만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연기된 법으로 이렇게 보는 안목이 정견이 조금만 생긴다고 하면
그는 이제 이 오온으로 취한 이 몸에 대해서, 오온을 움켜쥐어서 생긴 이 몸에 대해서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는 게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오온 자체가 없어지는 게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오온은 그대로 두고 그 오온, 내 거라고 취한 오치온에 대한 탐욕과 성냄이 사라지면 오치온 자체가 어떻게 변하든 구경할 수 있고 그것이 괴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고성지에서 오치온 고라 이 말은 오치온을 취해놓고 내 거라고 움켜쥐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고를 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내 거다라고 들이대지만 않으면 안 괴롭다. 아, 이건 법이다. 조건에 의해서 온 것이고 왔다가 가는 것이고 본래부터 내 거 아니었고 이런 사유를 찾고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정사유입니다. 정견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아, 이거 법이다 라고 보는 눈이 생기는 게 정견이고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정견은 사성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성계를 아는 수준은 이미 아랑이 되어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수준으로 법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군이 육경을 만날 때 이건 괴로움의 진리다 이렇게 보기는 안 되잖아요. 이론으로 알아도. 근데 뭐는 된다? 지금 만나는 것은 조건에서 일어난 법을 만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대상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객관화하고 분리하는 연습을 한다면 정견이 생기고 정견에서 정사유로 넘어갈 때도 사유로도 예쁜 걸 보거나 미운 걸 보거나 뭐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을 보거나 간에 이건 법이다 라고 보면 거기에서 그 세 가지 잘못된 사유를 하지 않고 출리사유, 무해사유, 무애사유 이렇게 탐진 그 감각적 욕망을 떠난 사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자꾸 법이다라고 보고 하면은 바른 견해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죠. 내 거다라고 내 입장이다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계속 괴로움과 부딪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다 안 되잖아요. 수시로 놓치잖아요. 그래서 정정진이 있습니다. 계속 다시 또다시 법으로 보고 법으로 사유하고 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비로소 정념, 바른 사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바른 사티도 뭐냐면 정념이잖아요. 생각념이잖아요. 정사유도 생각사자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정견으로 이건 법이다라고 아는 견해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 사유까지 그렇게 물들지 않으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걸 떠올리는 게 정사유라면 정념은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경진을 거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이건 법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생각마다 법이라는 걸 깔고 그 기억을 하나는 거. 정념은 기억이잖아요. 바른 기억. 법이라는 입장에서 대상을 받아들여서 기억하다 보면은 그는 고요함이 생겨서 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을 전 요즘 공부를 하면서 연기된 걸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사성제로 봐야 된다, 너무 높은 단계고 연기를 보거나 사성제를 보는 건 높은 단계고 일단은 들어서 아는 지혜로 뭘 만나든 어떤 대상을 보든 내 눈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거나 옛날에 싸웠던 사람이 나타나거나 간에 지금 그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법은 나의 것이 아니라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팔정도를 걸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는 이 오치온이 괴로움인데 어떻게 하면 오치온에서 벗어나느냐 이제 부처님이 그 해답을 안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조건에 의해서 생긴 오온을 내 거라고 움켜쥐었기 때문에 괴롭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순간부터 듣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맛보는 순간, 몸으로 감촉하는 순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용락입니다.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즐거운 대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오용락이죠. 그것에 휘둘리면 괴롭고 그것을 법으로 직면하면, 아비담마라는 말이 그 법으로 대면한다 이 뜻이 있어요. 아비가 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수승하다는 뜻이 있지만, 그래서 뭐든지 법으로 직면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이 오온이 법으로 보일 거라는 말입니다. 나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떤 실체로서 존재로서 보이는 게 아니라 법의 모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견 얻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오온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그 5가지 집착의 무더기가 일어나는 순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륜과 부타경을 보면은 이 오치온을 멸하는 방도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은 교재를 읽는 것보다 한번 말륜과 부타경, 우리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이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오치온 때문에 오온을 취해서 지금 여기 몸을 가지고 이 한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한번 읽어보시죠. 그대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아야 하는 법들에 대해서 볼 때는 단지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알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고 듣고는 눈과 귀고요. 감지하고는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는 거, 요 3가지를 한꺼번에 감지하잖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만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감지하고 3개,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것, 그래서 6개, 6가지 감각기관으로 감각 대상을 만날 때 단지 봄, 들음, 감지함, 암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3번 읽어보시죠. 말륜과부터요. 그대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아야 하는 법들에 대해서 볼 때는 단지 봄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함만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알만이 있을 것이면, 그대에게는 그것에 의한다는 건 탐진치예요. 탐진치에 의한 것이란 것이 있지 않다. 말륜과 부타여. 그대에게 그것에 의함이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거기에 묶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말륜과 부타여. 그대에게 거기에 묶임이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여기 이 세상도 없고 저기 저 세상도 없고 이 둘의 가운데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그러니까 말륜과 부타경을 자세히 보면 볼 때는 보기만 하지 분별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의지작용 내는 건 탐진치가 일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어떤 알미 떠오를 때도 이런 알미 떠올랐구나 라고 암 자체로 봐야, 그 알을 내 입장에서 분별하고 나누어 보고 다르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탐진치가 자신의 영원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일하는 무명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하여간 이렇게 괴로움을 끝내는 방법, 말륜과 부타경. 볼 때 보기만 하지 분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분별하기 시작하는 게 안식인데, 안식이 생기는 순간 수상행이 생겨서 이제 그 오온이 생기고, 그때
이렇게 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근경식 3, 4합이 일어나서 5온을 만들어내는 육육의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오치온을 만들어서 태어나서 늙고 죽고 죽은 뒤에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순간에 가진 의식 수준에 따르는 무명을 갖고 또 태어나서 또 늙고 죽고를 반복하는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생노사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실 내용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스타이드의 초전법륜경 242쪽. 지금 이 오치온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마시사이드께서도 이제 이렇게 이파사나 수행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보는 순간 그 241쪽을 한번 보면 보는 순간 어떻게 오치온이 일어나는가, 제가 간단하게 눈과 색은 그 색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마음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행온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마이스타이드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41쪽을 보시면 보는 순간 눈과 눈의 대상은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맞잖아요. 눈이 뭘로 돼 있어요? 지수화풍 사대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눈의 대상도 지수화풍 사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거기에 있는 물질적인 요소를 전부 다 내 거라고 취하는 것이 세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는 순간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을 또 내 것이라고 또 취착하면은 수온이 생기고, 눈의 대상을 인식하거나 어떤 거 봤다, 다이아몬드를 봤다, 세계를 봤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또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가 되고, 그 대상에 마음을 기울여서 보려는 의도나 내 안에서는 그 대상을 받아들이려는 의도가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어떤 놈인지 분석하는, 내 마음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따지는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게 전부 행온, 마음의 작용들이잖아요. 그 행온들에 의해서 행온이라고 하는 집착의 무더기가 생기고, 보이는 대상을 그냥 아는 것은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상을 볼 때마다 봄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언급한 오치온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보면 나의 것, 영원한 것, 즐거운 것, 좋은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됩니다. 말루카부타경에서 설하신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볼 때마다 봄이라고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눈이 정상이고 밖에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볼 때 보기만 하는 거지, 거기에 내 나름의 내 입장에서 해석한 판단 분별을 거기에 색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알아차려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금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중한 말씀을 제시한다는 게 이제 마시사에도의 제시예요. 위파사나 수행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을 알아차려서 위파사나 수행을 개발하는가? 집착의 원인이 되는 오치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개발합니다. 오치온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자신의 몸, 나라고 알고 있는 이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위파사나 수행을,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2번,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언제 오치온을 알아야 하는가, 알아차려야 하는가. 알아차림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집착을 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알아차려야 돼? 깨어서 지켜보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집착이 안 일어나니까 집착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지금 보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 때문에, 영원한 뭘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걸 영원한 것, 즐거운 것 또는 자아라고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게 되는 순간
오치온이 완성이 되면서 괴로움이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오치온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것은 집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마시사이들 가르침도 그렇고 이론을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결론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라. 수행만이 모든 괴로움의 흐름을 끊는 방법이다 해서 전부 수행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만 오치원이 지금 일어나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 집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다 보면 오온이 무상한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괴로움이구나라는 것을 꿰뚫어하는 통찰지가 개발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위에 3번에서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등의 순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상의 매 순간마다 육군이 육경을 만나는 일을 하잖아요. 결국 육군 육경이 12처 안에서 세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게 해서 계속 괴로움의 흐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어난 괴로움을 알아차려서 괴로움의 소멸의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12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12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탈할 수도 있고 계속 윤회할 수도 있는 두 개의 양손에 떡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선택하실 것인지는 알아서 하셔야죠. 자, 위에 4번에서 오치온이 일어날 때마다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위가 일어날 때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결국은 일상에서 감각기관이 뭘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깨어서 지켜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오치온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 오치온, 이어서 뭐 냄새 맡는 순간에 오치온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술술 읽으면 될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듣는 순간에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귀가 정상이어야 돼요. 감각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가 분명히 있고 또한 아주 잘 들리는 소리와 듣는 것을 아는 인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근경식 삼사화합입니다. 이 삼사화합이요. 삼사화합이 화합이란 말을 쓰면 참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실상은 삼사화합하면서 정신을 잃어요. 부딪히면서. 눈이 다이아몬드 보면서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화합이 아니에요. 세 가지 물건. 눈과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안식, 셋이 충돌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듯이 부딪혀버리면 정신을 잃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고 자아가 팍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의지작용을 내가지고 또 새로운 아르마리의 무더기를 또 쌓는 일을 한다는 말이죠. 오온을 계속 쌓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의 구조가 색, 수, 상, 행, 식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색이 있어야지 오온이 생겨요. 우리의 정신은 물질 없이는 안 생기잖아요. 정신작용이 물질 없는데 뭘 가지고 아는 작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나 우리 몸이나 일단 색이 있어야 돼요. 색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컵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무생물은 색은 있는데 그걸 인식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토대가 돼서 그 색에 대해서 인식하는 식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오온의 완성입니다. 근, 경이 있어야. 경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근이 있어야 되고 경이 있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식이 일어나면 요 셋이 충돌하면은 육육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충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눈도 법이고 색도 법이고 식도 법이다라고 보면 괴로움의 흐름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법을 보는 안목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법이라고 자꾸 보는 생각, 그렇게 의도를 내셔야 어느 정도 정견으로 갈 거예요. 법으로 본다는 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체만 숙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얼마나 사띠를 하는데 사띠를 도와주는데 이치에 맞는 숙고가 중요한지 제가 월요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여간 이 듣는 순간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분명히 있고 또한 아주 잘 들리는 소리와 듣는 걸 아는 이식 요 세 개의 법이 부딪히면 이 이식은 들을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소리에 대한 인식, 소리를 들으려는 의도, 소리에 대한 주의 기울임, 들린 소리를 그냥 아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오온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새로운 색수상 행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오온이 매 순간 새로 일어난다는 사실도 조건에 의해서 새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을 때 오온의 무상한 걸 자동으로 알게 되고 내 거 아닌 걸 알게 되겠죠. 매 순간 새로 일어나는 오온, 다이아몬드를 볼 때 일어나는 오온과 아름다운 무슨 음악회에서 듣는 소리를 듣는 오온은 다른 오온이라는 겁니다. 같은 오온이에요? 같은 오온이라고 보는 것은 이 오온 안에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잘못된 견해를 갖고 내가 다이아몬드를 보고 내가 어디 음악회에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건 지금 사견으로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알아차린 수행을 할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듣는 순간 드러나는 모든 현상을 색수상 행식 모든 현상을 나의 것 등으로 집착합니다. 그러한 집착을 일으키는 성향 때문에 귀와 물질적인 소리를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덕이라고 합니다. 귀, 소리는 분명히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집착의 무덕이라고 합니다. 들을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덕이, 소리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덕이, 이게 베토벤의 음악인가 뭐 누구 다른 작곡가의 음악인가 하고 인식작용이 막 일어날 때는 그 인식을 법으로 못 보고 내가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인식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것이라고 딱 정하면 그걸 고집하는 것이 또 인식의 부작용이에요. 상은 인식작용은요. 다양한 어떤 상황을 하나로 딱 결론을 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베토벤이 작곡한 거야 라고 딱 해버리면 그 인식을 이제 고집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베토벤이 작곡한 것은 우리 일상적인 용어고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리들이 인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실체화하는 것이 또 상의 역할이에요. 산냐 다양한 것들을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뭐를 원하냐면 영원한 나를 원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유일한 존재가 영원하길 바라서 복잡하다는 걸 자꾸 뭉쳐서 하나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 무명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려는 의도와 대상을 마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 행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은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여기 그 세 번째 줄에 대상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라 들으려는 의도가 맞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들으려는 의도와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보내서 이렇게 결합작용을 하는 거예요. 행은 그 들어온 정보를 뭉쳐서 하나로 생각이 하나로 가면 행 다음에 상 다음에 행이잖아요. 어떤 거다라는 인식이 오면은 그 인식된 것을 또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식에서 완성이 돼요. 이건 뭐다라고 안식이 딱 일어나는 걸로 완성이 됩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냥 아는 건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듣는 순간에 귀와 소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들을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집착의 무더기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
소리를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소리를 들으려는 의도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행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여기서 그냥이라고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정관념을 갖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냥 알기만 하세요 하고 우리가 수행처에서 말하는 그냥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냥은 달라요. 그냥 알기만 한 것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는 깨어서 보지 않고 자기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색안경을 끼고 본 그대로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시곤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들리는 것을 들음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이미 언급한 5가지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인 오원에 있는 그대로인 실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 나다, 나의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로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여기도 그냥 듣게 합니다. 네. 위에 그냥과 아래의 그냥은 달라요. 아래의 그냥은 있는 그대로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순간에 일어나는 오치온을 맨 밑에는 그 말름기와 부타경처럼 그 오치온을 버리는 방법, 그 위에는 오치온이 생기는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냄새 맡는 순간의 오치온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에는 코라는 물질이 분명히 있고 냄새와 냄새가 나는 것을 아는 비식이 있습니다. 이 비식은 냄새를 맡을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그러니까 아르마리 식이 일어난다는 건 반드시 느낌과 수상행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수상행 없이 눈과 색이 만나서 바로 식이 일어날 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과 호연 연기를 하는데 색은 눈과 그 색깔이라고 하면 명수상행이잖아요. 식이 명색과 호연 연기를 하니까 식하고 명색은 헤어져 살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다녀요. 그러니까 식을 말할 때는 거기에는 수상행이 함께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는 순간에 이 비식은 냄새 맡을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냄새에 대한 인식, 상이죠. 냄새를 맡기 위한 의도, 행위죠. 냄새의 대상의 주의를 기울임, 행위예요. 그래서 냄새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냄새를 맡는 순간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온이 일어나고 있다. 냄새가 날 때 냄새라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현상을 실제하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나의 것 등과 같은 냄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착이 일어나는 성향 때문에 코와 냄새를 아는 마음을 집착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냄새 맡는 순간에 코와 냄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냄새에 대하여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냄새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은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냄새를 맡으려는 의도와 냄새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행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냄새를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지온이 생깁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말름기와 부타경 그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을 보아도 똑같은 내용이 물질 이렇게 생긴 것 가운데에서 물질은 취착의 대상이 물질의 무더기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을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경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사회도께서 풀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냄새를 맡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오치온을 냄새를 맡는 순간 오치온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냄새를 맡을 때마다 냄새라고 알아차리는 거. 아, 단지 냄새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오치온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냄새를 맡으면
그냥 냄새로만 맡게 되고 나의 것, 즐거운 것, 불쾌한 것, 좋은 것 등으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냄새건 싫은 냄새건 코 점막을 스치고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것을 그 기억을 잘못된 기억, 삼마사띠가 아니라 미자사띠. 아 좋은 냄새네 하고 내 입장에서 새겨놓은 걸 기억하고 움켜쥐는 것이 팔사도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먹는 순간에 오죠. 먹는 것도 우리 삶에서 뺄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설식, 혀와 맛과 설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는 것을 통해 맛을 나는 순간에는 분명히 혀가 있고 혀는 지금 감각 기능이 살아있는 혀예요. 그렇죠. 또한 맛과 그 맛을 나는 의식, 설식이 있습니다. 이 설식은 맛을 볼 때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맛의 인식 또는 기억, 먹고자 하는 의도, 먹는 대상의 주의를 기울임, 이런 건 다 행원이에요. 단지 맛을 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맛을 나는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먹는 순간에 먹는 것을 먹음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먹는 현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나다, 나의 것이다 라는 것 같이 맛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한 집착을 일으키는 성향 때문에 혀의 맛을 아는 의식을 집착의 무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이 오온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맛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오용락에 빠지는 거예요.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이제 그 1단계 욕계 수준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그 욕계 수준만 벗어나도 색계나 무색계 수준만 되어도 사악도에는 안 가죠. 근데 욕계에서 살면 언제든지 지옥 축생하기 아수라라고 하는 사악도에 갈 확률이 높아져 버립니다. 결국 이 생에서 수행을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 감각적 욕망이 해로움을 알아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은 버리고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선정에 들어가서 얻는 고요함의 행복감은 맛을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야 다음 생을 그 사악도에 떨어지는 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죠. 먹는 순간의 오치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 순간 혀와 맛은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맛을 보아서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맛을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맛을 보려는 의도와 맛의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행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맛을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이제 또 음식 먹는 건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설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신식도 함께 경험한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 위에 한 입 분량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이 경우에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가 미얀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으면 수저 위에 한 입 분량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들어서 입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씹는 이런 모든 행동은 일종의 신식이라는 거예요. 몸의 감촉을 아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죠? 몸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씹을 때 혀에서 느껴지는 맛을 아는 것은 설식이다. 혀에 뜨거운 것이 닿다, 달콤한 것이 달콤한 건 맛인가? 뜨겁다, 차하다, 뭐 이런 것을 닿는 감각은 신식이지만 거기에서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맛을 아는 것은 설식이다. 그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을 알아차려서 그 맛에 실제하는 것, 있는 그대로, 즉 맛을 보는 순간에 일어나는 오치온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맛을 그냥 보게 되어서 나의 것, 영원한 것, 즐거운 것, 좋은 것 등에 집착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맛을 볼 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라는 게 거기서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일어나잖아요. 혀와 맛과 설식이 닿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감촉하는 순간의 오치온, 이건 이제 신식이죠. 감촉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근육이나 피의 상태가 양호한 사람의 몸 전체에 두루 퍼져 있는 것이 바로 감촉을 느끼는 몸의 감성물질입니다. 이 몸의 안에 살, 피, 근육, 뼈 등이 있는 안과 밖에 피부의 감각을 느끼는 감성은 바늘끝만큼의 면적도 남기지 않고 골고루 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 감성물질은 전신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표면인 피부에도 감성물질이 있는가 하면 뱃속에 그 창자 안에 속이 쓰리고 아파요 하면 어때요? 위장이 아파요? 배가 쥐어짜요? 뼈가 꼭꼭 쑤셔요? 이게 다 감성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신식에 속한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감성이 존재하는 것은 어디서나 감촉이 느껴집니다. 감촉하는 순간에는 감성을 느끼는 몸을 거머쥐는 힘을 지닌 감성물질이 작용합니다. 감성물질은 모양이나 형태로서가 아니라 감촉 지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 코, 혀와 같은 감각기관의 감성물질은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느낌들이 생기는 지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그 육근으로 육정을 만나는 순간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 감촉하는 순간에는 땅, 물, 바람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한 감성물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신식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식은 지금 몸으로 느끼는 감촉은 지수화풍 4대를 느끼게 되는데 특히 지대, 화대, 풍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함, 거침,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것이 땅의 요소입니다. 또 따뜻함, 열, 차가움이 느껴지는 건 불의 요소입니다. 뻣뻣하다, 눌렸다 하는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그러한 감촉은 몸 안에서 각기 다른 요소들이 부딪힐 때 또는 몸의 외부에서 옷을 입고 구부리고 앉을 때 또는 땅, 물, 바람, 불, 태양열과 맞닿을 때 신식이 가장 감성물질의 범위가 넓어갖고 눈의 감성물질, 코의 감성물질은 금방 일어나고 사라져 버리는데 몸의 감성물질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끊임없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물, 바람, 불, 태양열과 맞닿으면 아주 뚜렷한 감촉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신식은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 이제 수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한 감촉에 대한 인식작용, 무겁다, 따뜻하다, 뭐 부드럽다 하는 감촉의 인식은 상온, 감촉하려는 의도, 감촉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행온, 감촉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특히 선명합니다. 이 말 좀 의미가 있는데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은요. 무덤덤한 느낌이고 신식만 닿는 순간 즐겁거나 괴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감성물질이 원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 고통은 불쾌한 감촉을 통해서 생기는 괴로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느낌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촉하는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실제하는 걸 보지 못하면 감촉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모든 대상들, 색수상행식, 새로 일어난 색수상행식들을 나의 것 등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촉 지점, 감성 물질, 감촉의 느낌, 그리고 감촉을 아는 것이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치오는 언제 생겨요? 살아있는 동안 깨어있지 않으면 오치온이 생겨서 쌓여요. 쌓여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영원하길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니까 본래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라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걸
내 생각에 취해서 즐겁고 영원하길 바라니까 괴롭다. 오치온 고에 고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촉하는 순간의 오치온을 요약하면 감촉하는 순간의 감성과 감촉은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은 느낌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감촉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건 인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감촉하려는 의도, 감촉의 주의를 기울이는 건 행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 감촉을 그냥 멍하니 그 감촉에 휘둘리면서 아는 것은 식에 대한 집착의 무더기입니다. 몸의 자세에서 가고 서고 앉고 자고 구부리고 뻗고 움직이고 일어나고 꺼지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치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행을 하는 이유, 들숨날숨을 보는 이유, 몸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그 감촉에서 일어나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한 5가지 무더기들을 집착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몸의 자세를 알아차릴 때에는 특별히 인식되는 뻣뻣함, 눌림, 움직임을 일으키는 풍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특히 호흡을 보거나 걸을 때 몸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풍대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인식의 힘도 배제한 물질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자세를 알아차리는 마음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즉 마음이 대상을 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릴 때마다 알아차리는 대상인 물질과 그것을 아는 마음인 정신이 항상 쌍으로 함께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의 자아 영혼은 따로 노는 줄 알아요. 물질 없으면 안 일어나요. 물질에 기대어서 정신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을 나라고 보는 사람은 몸을 떠난 정신이 어디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항상 쌍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즉 의도, 가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몸이 움직이는 가는 자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알아차리는 순간 그 알아차림의 대상인 물질과 그것을 아는 마음인 정신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새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 현상은 무상하고 괴롭고 고유 성질에 따라 일어나며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행을 하고 몸을 알아차린 신념조 수행을 할 때는 의도에 의해서 몸이 움직인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 또한 지금 경험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새로 일어나니까 무상하고 실체였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과 확신 때문에 가고 서고 앉고 할 때 나의 것이라고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말은 내가 어디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표현하는 말이지 사실은 그 순간에 정신과 물질이 원인과 결과로 조건에 의해서 가고 있는 현상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는 집착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대념적용에서 인용한 것으로 경에서는 세계,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물질인 몸 혹은 오온에 더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념적에 그는 더 이상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염초경에 나오는 정용구잖아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오치온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집착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 느낌, 마음의 대상인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개발해야 합니다. 결론은 도로 수행해야 됩니다.로 끝나갑니다. 뻣뻣함, 뜨거움, 수심, 가려움 등과 같은 괴로운 느낌들은 감촉 지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멀리 가서 법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부딪히는 순간 바로 드러납니다.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자연적 성품을 보지 못하면 내가 뻣뻣함을 느꼈다. 이건 지금 이제 사견에 물들어 버린 거죠. 내가 뜨거움을 느낀다. 내가 통증을 느낀다. 내가 불쾌함을 느낀다고 하는 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것의 고유 성품을 알아 이러한 집착을 끊습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지켜보면 뻣뻣함, 화끈거림, 수신 등 괴로운 느낌이 어떻게 몸 안에서 차례로 연속해서 새로 일어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수행할 때 경험하는 통증들을 단지 법으로 지수학봉 4대의 변화로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고 무겁고 이 흐름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 그 통증을 내 거라고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괴로움들은 잠깐 생겼다가 곧바로 사라지며 그러기 때문에 무상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서게 됩니다. 괴로운 느낌들을 더 이상 나다, 나의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수행자는 이렇게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주의 깊은 알아차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조금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외부에 있는 다섯 감각 대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우치원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릴 대상, 법으로 보아서 법의 입장에서 지켜볼 때는 오온은 일어나더라도 오치오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치온에 대한 설명, 오치온 중에서 안, 이, 비, 설, 신, 이 물질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순간 일어나는 오치온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